태풍 북상에 수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폭염 속에서도 재해 복구가 바쁘게 이뤄졌지만 아직 응급조치만 간신히 해둔 곳이 많아 추가 피해도 우려됩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10일 하루, 대구 지역 학교 47곳이 휴업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이날 개학 예정인 학교 7곳은 개학을 연기하도록 했고 각종 수련 활동과 방과후 활동도 연기했습니다. 전국 공항에 테러 예고가 이어지고 있고 대구공항에도 경찰력이 집중 배치돼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오전 공항 1층에서는 위험물로 의심되는 짐가방이 발견돼 현장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 등록 사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지난 장마 기간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극심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지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폭염 속에도 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응급조치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은 태풍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경북 봉화군 춘향면의 한 마을 하천수로 지난 집중호우 때 토사와 나무가 이곳을 막아 길 위로 물이 넘치면서 마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응급복구로 배관을 뚫어내긴 했지만 북상하는 태풍 소식에 마을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번남해갖고 이 농작물 피해도 많았고 이번에 이 응급복구로 대충은 했는데 아직도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은 이 토사가 아직도 흘러내리고 하는데 이게 또 막힐까봐 걱정입니다. 지난 장마 기간 산사태로 4명이 숨지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본 봉화군 춘향면에서는 비가 그친 뒤 쉴 새 없이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마을 도로와 하천 제방 등의 임시 보강 작업을 했지만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는 태풍에 또다시 수해가 발생하면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 특히 토사가 흘러내린 산 비탈면 곳곳은 여전히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아 마을의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응급복구만 간신히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다시 이제 이게 바람과 비가 동시에 오기 때문에 바람이 오면은 나무를 흔들어서 산사태 난 지역이 더 많은 그런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위험이 존재하는 집들은 다 마을에 관해서 대피하도록. 최악의 수해를 당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찾아온 태풍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며 제발 아무런 사고 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의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색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 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10일, 대구 지역 학교 47곳이 휴업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9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한 회의를 열어 각급 학교의 학사 일정 조정과 돌봄 교실 등의 운영 여부, 취약시설 점검 등 안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개학한 학교 51곳 중 전교생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4곳을 제외한 47곳은 10일 하루 휴업하도록 했으며 이날 개학 예정인 7개 학교는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수련 활동과 방과 후 활동도 연기하고 돌봄 교실은 부모가 동행해 등하교할 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밖에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지역 사고 수습본부를 구성하고 급경사지나 옹벽 등 취약시설이 있는 학교에 대해 사전 점검을 마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상북도가 5개 광고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안동과 예천, 영주시 등 5개 시군에서는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불법 5개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중점 안전점검을 펼쳤습니다. 이 밖에도 절개지와 지하차도 등 재해 위험 지역에 대해 긴급 전수점검을 마쳤고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전 통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태풍 흰남노로 경주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대형 태풍이 북상하는 소식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주 간포읍 나정 1리에 김기종 이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나정 네. 1리 이장 김기종입니다. 네, 현재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경로당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초 태풍 흰남노로 경주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상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지금까지 향하지 않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태풍이 오다 보니까 마을에 맞는 지역,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 지하차도나 이런 데 물이 많이 유입이 돼갖고 피해를 많이 본 걸로 보았습니다. 작년에는. 네, 지역 이장으로서 대피 안내 방송도 하고 또 많이 분주했을 텐데요. 주민 대피를 비롯해서 대응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 그때는 업장님을 비롯 업직원, 각 마을 의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마을 방송 홍보를 통해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시에 나정리 쪽은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을까요? 예, 피해가 간포 지역하고 장진 지역하고 낳는 그 지하 주차장 이런 부분에서 또 지붕도 좀 날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예. 네, 대형 태풍 북상 소식으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중요하겠죠. 태풍 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저지대에 창틀 고정 및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방송과 통해 갖고 철저히 준비를 했고요. 저지대 마을 어르신 분들은 경로당을 개방하여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경로당에 계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이번 태풍 큰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주 간포읍 나정 1리 김기종 이장이었습니다. 칼부림 예고에 이어서 전국 공항에 테러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공항도 예외는 아닙니다. 폭탄 테러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경찰이 공항 내부를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경계태세를 강화해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일 오전에는 공항 1층 대합실에서 폭발물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박군수 기자입니다.
의자 사이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짐가방. 공항 관계자와 경찰이 한동안 기다리며 주위를 둘러봐도 가방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방치된 가방을 의심한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쳐 주위를 통제합니다. 곧이어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돼 수차례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등 위험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방을 건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로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 현장을 통제한 지 40분가량 지났을 때 나타난 한 남성, 가방 주인이었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가방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신원과 가방 속 소지품을 확인한 뒤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차별 테러와 살인 예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구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공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경찰의 경계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사전 수색 결과 공항 내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대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찰은 이날 기동대 40명을 비롯해 특공대를 공항에 배치하며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시민들도 최근 칼부림과 테러 예고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이런 게 왜 발생되는지 없었으면 좋죠. 경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도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이어지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난삼아 이렇게 올렸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워낙 가중되기 때문에 특수 협박 또는 살인 예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아주 무거운 죄명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편 검찰은 최근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9일 오전까지 6명을 구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난 7일 오후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꺼내려다 검거됐던 30대 남성 B씨가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9일 특수협박과 살인 예비 등의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당시 B씨의 가방에서는 흉기 2점과 함께 살인 예고 관련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예천군이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 동물 등록은 지역 내 동물 등록병원을 통해 접수 가능하고 변경 신고는 예천군청 축산과 또는 정부24 민원 접수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 예천읍과 호명면만 동물 등록이 의무이지만 9월 말부터 예천 전 지역에서 동물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기르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로 사진작가 서교원 씨가 일평생 수집하고 소장한 지역 사진사 자료를 대구시에 기증했습니다. 기증 자료는 대구 사진대전, 전국 흑백사진대전 등 지역 자료와 함께 1960에서 70년대 지역 사진작가들의 작품집 등 모두 700여 점입니다. 이 자료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진 관련 행사에 1회부터 지난해까지의 자료가 한 회도 빠짐없이 완성본으로 구성돼 대구 지역 사진단체와 동호회의 역사를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더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의성군이 유료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의성군 의성읍에는 동서 2길 1, 2주차장과 연매시장 1, 2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4곳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됨에 따라 의성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증가하는 반면 경북은 석 달 연속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7월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7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7천 명 증가해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1만 2천 명, 임시 근로자는 1만 9천 명이 늘었습니다. 7월 실업자 수는 3만 5천 명으로 지난해와 같았습니다. 경북의 7월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만 4천 명 줄어든 146만 6천 명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